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7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태풍이 서서히 한반도를 꿰뚫고 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도 일진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문화혁명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문혁은 저리 가라예요. 저리 가라죠. 문혁은 저리 가라고 그야말로 저희가 보면은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토요일 13일 날 밤에 축창가 녹두꽃 보고 축창가를 올렸습니다만은 조국이즘이라고 이름을 또 지으셨나? 조국이즘 조국이즘이 그 일진 광풍이 불면서 그야말로 조국의 창끝이 겨누는 사람들은 갑니다. 그냥 누가 갑니다. 누가 왔습니까 이번엔? SBS 앵커인 SBS CNBC 앵커인 원일희 기자가 갔습니다. 어제부로 어제가 7월 19일 부로 갔습니다. 오늘 제가 마이크를 내려놓습니다. 네. 하고 이렇게 하차를 이제 공개적으로 알렸네요. 예, 그 보면 이제 고에 약간 그 원일희 기자, SBS 저희가 보면 예전에 아마 원일희 기자 가깝죠. 원일이 내가 출발은 한국일보에서 했을 거요? 그렇습니다. 네, 저랑 같이. 예, 정당 네, 출입을 그렇죠. 오래 했었고, 그렇죠. 저도 이제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 또 당에서 비서실 차장 생활하고 할 때도 보면 원일희 기자를 갖다가 만났는데 굉장히 차분하고 그야말로 중립 딱 지키는 어디 치우침이 없는 친구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차의 변이죠. 하차의 네. 변을 얘기했는데 네. 이 조국이즘이 정말 무섭다. 네. 조국이즘이 뭐냐? 조국이 얘기했잖아요. 죽창을 들자 이제. 네. 그래서 문재인 지금 우리는 일본과 전쟁 중이다. 네. 어떻게 단순 무식하게 얘기를 하지? 하지만 일본과 전쟁 중이고 예. 전쟁 때에는 최고 통수권자인 커맨드 인 치프라고 그러죠. 최고 사령관인 큰 통수권자라는데 또 어디 뭐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 김일성 아니다. 최고 통수권자인 문재인 장군님께 힘을 실어드릴 수밖에 없고 문재인을 지지하면 애국이고 문재인에게 좀 약간 거슬리게 하는 놈들은 이적이고. 그래서 제가 이거 조국이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네. 이게 뭡니까 뭐 죽창이즘도 되고 조국이즘도 되는데 조국이즘이 맞겠죠. 조국이즘 맞는 게요. 이런 저희가- 단순한 논리로 예. 프레임을 씌웠는데 잠깐 그 앞서서 보면 사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모든 이른바 사정, 공안, 뭐 공포 정치의 설계자, 기획자는 결국 민정수석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민정수석이 일타는 사실은 한 2년 동안 적폐청산 프레임으로 그야말로 과거 우파 세력, 보수 세력을 갖다 싹쓸이했습니다. 이제는 보면 제 2차 이번 토착 외구 시리즈 이 조국이즘입니다. 조국이즘 토착 외구를 찍어서 이제는 중도를 다 날리고 있는 중입니다. 문재인 조국 지지하면 애국 세력, 네. 문재인 조국 눈에 약간 거슬리면 이적 반동 분자. 그 원일이 기자가 네. 뭐 똑똑한 친구니까 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때는 네. 다르면 빨갱이, 너 빨갱이라고 네. 프레임을 씌우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이제 다르면 넌 친일파다. 이렇게 언론에 굴레를 씌워놓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게 지금 보면 19일 날 네. 보면 원일이 앵커가 오늘 제가 직설의 마이크를 내려놓습니다 하고 밝혔던 이른바 그렇죠. 그 퇴임사죠. 퇴임이에요. 퇴임사. 이거 예. 아니 조국하고 문재인도 심한데 해도 뭐 아니 지금 대한민국의 비판 언론이 어디 있어? 네. 전부 숨도 못 쉬고 그냥 기신기신 그냥 뭐 이렇게 걸면 죽이고 저렇게도 죽이니까 이제 다 숨도 못 쉬고 있는데 네. 그래 겨우 SBS 뭐 좀 바른 소리 했다고 그걸 압박을 원일이 의원이 원일이 의원은 아닙니다. 이 친구가 얘기를 했더니 청와대 핵심 관계자라는 말로 인용해가지고 자. 미디어 오늘이라고 관변 언론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 차곡차곡 따져보시죠. 그러니까 원일이 앵커가 지금 보면 이른바 청와대와 그들로부터 칼끝을 받게 된 게 지난 15일, 그러니까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방송에서 마침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12척에 왜 이야기했죠. 제가 그 부분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는 건 또 제 전공 아닙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15일 날 방송. 우리가 황태준 TV가 이거 뭐 수도 없이 요즘 하고 있는 그렇죠.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원일이 앵커가 네.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했다고 잘라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나 이거? 저희는 방송인이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버입니다. 나 어디 가서 나 방송인이라고 그러는데?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그러죠. 예. 앞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1910년 국채보상운동, 1997년 IMF 금 모으기 운동을 기억하자. 이순신 장군은 단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했다. 의병을 일으키자. 동학농민 때 죽창가를 불렀다. 대통령 문재인, 민정수석, 조국, 안보차장, 김현종, 여당 의원 최재성 최재성, 같은 맥락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의병으로 12척의 배로 금모으기로 국채보상운동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년 전 구한말을 복귀하며 당시 해법 운운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방법으로 나라를 구하긴 구했습니까? 다시 그거 좋으네. 나라를 구했습니까? 구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 보면은 그 뒤에 있는 거 뒤에 이 친구 좀 똑똑하게 요것도 한번 그건 나중에 한번 읽어. 나중에 그래 그거까지 읽어주세요. 아니 그거는 또 우리 또 예. 황 대표께서 저 원일이 앵커는 곧 이어서 5판에 또 5판 지는 싸움에 끌려 들어간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베 저도 밉지만 반일 감정 자극 해법이 아니라는 생각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일 감정, 네. 국민 감정 흑문시켜가지고 네네.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외교적 대응이 주력해야 된다고 올바른 이야기했는데 네. 그 이 사람 보러 친일파다 또 익명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 멘트까지 동원해서 친일 공세를 갖다가 퍼붓고 그야말로 사람을 인격 살인했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죽창이 들어오는 놈들인데 방송의 논리대로라면 네. 원일이의 이야기는 네. 일본이 어떤 무리한 욕을 해오더라도 다 들어줘야 한다는 얘기 아니냐라면서 원일이 이름을 거명해서 지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놈 죽여라고 누구한테 얘기한 걸까? 그건 뭐 알아서 뭐 드루킹, 3 드루킹, 4 드루킹, 5 드루킹한테 원일이 죽이라고 오더 내린 겁니다.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SBS 저 경영진한테 얘기한 거죠. 아니 그거는 뭐 당연히 알아서 당연히, 아이, 그렇죠. 기신기신 기니까. 죄송합니다. 네. 이게 사실 원일이 앵커가 했던 이야기는 지금 이런 거예요. 요지는 이겁니다. 본인도 그 얘기했어요. 저는 빨갱이도 아니고 친일파는 더더욱 아닙니다. 아베가 잘못이고 아베가 잘못했다고 수없이 주장했고 개인적으로는 일본 제품 안 사고 일본 차 안 탑니다. 전 좌우 여야 정파를 빼고 오로지 국민과 국민의 도움이 될 현실적 해법이 무엇인가 균형에 집착하고 고민했던 대한민국 기자일 뿐입니다. 국민은 불매운동 의병정신으로 뭉쳐도 정부와 국회, 언론은 냉정하게 외교 해법을 찾는 것 그게 국익 아니겠습니까? 틀린 말 있어요? 틀린 말 하나도. 어제 네. 저 5당 대표들 만나가지고 네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감정적인 네. 일본 물건 뭐 불매운동 뭐 가지 말자 관광 가지 말자 네네. 이런 식으로 저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 아니야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했잖아요. 저는 반일 감정 없는데요. 저는 반일 감정 가질 생각도 없고요. 예. 아니 이런 상황이라면은 대통령이 그날의 메시지라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자 일본과의 문제 우리가 국익의 바탕으로 해서 충실하게 외교 협상에 나서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까지 이렇게 저 흔들리지 마시고 생업에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생업에 종사하시고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같았으면은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생업에 종사하시면은 나머지 문제는 저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서 너무 지나친 불매운동, 네. 일본에 대한 일본 국민 개개인에 대한 우리의 이렇게 나쁜 감정을 자극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본에서도 이 사람이 참 선의를 가지고 풀려고 하는구나라는 메시지를 캐치할 텐데 그날 불러왔는데 황교안 대표 말에 의하면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추경 한번 더 해. 10번 했다며. 추경 6조짜리 추경. 추경. 근데 추경이 자유한국당 누구냐 황교안 램파로 온파라고 있는 추경호를 추경 글쎄, 적히는 근데 그래요. 보면은 사실 그동안 보면 저 황교안 대표도 보면 그동안 뭐 문재인 대통령 황교안 대표 만나자 할 때마다 황교안 대표 1대1로 만나지 않으면 안 만나겠다 버텨왔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도 어쨌든 이번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황교안도 보면 좀 반 정도 본인이 좀 보면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5당 대표 하자. 그래서 한 이틀 정도 말미가 있었더라면은 사실 청와대도 무언가 제대로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어제 사진 보내드렸죠. 그렇죠. 끝나고 나서 그냥 중구난방 대통령하고 하고 뭐 셋째. 뒤에 당 대표하고 저 뒤에 보면은 뭐 비서 막 끼어갖고 아이고. 강희정 정무수석.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네. 아니 그런 5당 대표하고는 뭐 합의문 같은 거 미리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비서실장도 나와서 조율해서 자 우리가 이 정도 뭐 외교적 해법에 주력하고 뭐 좀 구체적인 게 나와야지. 그걸 앉아가지고서 비서들 뭐 들어오고 대변인들 5명 5당에 나와서 이게 무슨 중구난방 회의입니까?
회의의 결론을 내놓고서 우리가 뭐 특사도 파견한다, 뭐 한다, 한일 저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한다. 저 김대중 뭐 오부지선언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와서 만나는 거지. 요새는 뭐든지 다 그냥 현장에서 즉석요리, 그게 어제 짜파게티. 그 어제 말씀하신 이제 기조발제라 그래갖고 그렇죠. 기조발제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대통령의 정무수석과 이쪽 뭐 각 당 대표의 비서실장들 사전에 조율해서 얼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합의가 안 된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만나서 합의해서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서들이 합의 각 5당의 실무진들이 만나기 전에 청와대 초안이 있는 겁니다. 있어야죠, 당연히.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저 외교안보 수석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자 우리 대통령하고 사인하고 올 때 악수하고 웃는 사진 하면서 이 발표문을 내자고 해갖고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꾸 발표문을 조정해야 될 게 뭐가 있는가 뭐 깎고 다듬는 걸로 가야지. 그 10명이 한 20명 모여 앉아가지고 대통령까지 쓰고 있더라. 그게 무슨 국가 지휘부가 전쟁이 나도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나도 일본의 대본영, 미국의 전시 뭐 장관실 이런 데서는 다 국가 통치에도 다 매뉴얼이 있는 겁니다. 어디다 대고 지금 저렇게 어떻게 뭐 쌍팔년도 같은 짓을 하고 있고. 황교안 씨가 오늘 페이스북에 잘 올렸대요. 네. 갔더니 네. 청와대가 답답한 얘기만 하고 문 대통령이 그래. 특사도 뭐 보낼 때가 아니고 뭐 정상회담도 아마 아닌 것 같고 나는 반일 감정도 아니고 그럼 뭐야 자기는. 답답한 대답만 내놓고 청와대가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결국 말뿐이었대. 청와대 회동 5글자의 말만 남았다. 5당 대표가 했는데. 그리고 정동영이 나와서 또 황교안이를 또 욕했는데 이것도 잘했더라고. 한일 군사협정, 군사기밀 지소미아. 죄송합니다. 그 지소미아를 이제 그 연계해서 무기로 활용하게 했다는 데서 황교안 전원만 반대했다는데 청와대도 그건 연계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렇게 국익 차원에서 해야지. 끝나고 나서도 뭐 정동영이 나와서 황교안이 전원만 토착 외구에 그리고 욕하고 이런 회담을 해놓고 그러니까 황교안 씨 똑바로 지적했대. 청와대 회동 5당 회동을 했는데 남은 것은 말뿐이다. 아니 청와대 회동 5자. 청와대 회동 5글자만 남았다. 라고 얘기했고 아까 말씀하신 지소미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소미아 문제를 갖고 이건 뭐 우리가 보면 딱 오늘 살고 말 겁니까? 앞으로도 대한민국 영원 무궁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50년, 100년, 150년 계속 당분간은 미국, 일본과 삼각 협력 체제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안보의 기본적 틀이 되는 것이 지소미아, 즉 군사 정보 교류 협정입니다. 그걸 그렇죠. 갖다 깨겠다가 나오는 것은 그것 깨면요. 그때부터는 참. 아니 그러니까 정동이 끝나고 나서 황교안이만 반대했대요. 제 토착이고 그거 말이 더 웃긴 거지. 더 웃기는 건 말 그렇다면은 황교안만 제정신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제정신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씨도 길게 썼는데 뭐 남는 건 이 얘기다. 네. 청와대가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아서 네. 남은 것은 청와대 회동 5글자밖에 없었고 그 싱글 코트 청와대 회동. 이를 그르친 뒤에도 네.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후회도 할 줄 모르는 이 정부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진심을 담아서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양국 정상도 만나고 일본과 미국 특사도 보내고 한미일 공조도 복원하고 경제정책에 대전환 요청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답답한 말만 하더라.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저도 좀 아쉬움이 남아요. 사실은 보면은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뭐 이른바 말만 무성한 정치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법률가 출신에 법무장관 출신에 또 3년 가까이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했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했습니다. 그럼 본인이 말씀하신 그야말로 우리 자유한국당의 고심 끝에 제안한 청와대 회동 결국 거의 우리 당 대안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당 대안이 결국 법무 주석한 양국 정상에 만나서 담판을 지어라, 일본과 미국의 특사를 보내라, 한미일 공조 복원을 강조하고 경제 정책의 대전환 요청 이런 것은 그게 원론에 불과한 것이 대안은 되지 못해요. 좀 이해해줄 부분이 있다면은 네. 이제 얘기는 좀 법률 이 사람도 법조인이니까 그렇죠. 1965년 네. 한일 기본조약 네. 청구권 협약의 정신에서 출발한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이제 뭐 협상의 뭐 가이드라인이나 출발점은 했을 텐데 네. 저 협상은 정부가 하는 거니까 협상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좀 안을 내놓고 이렇게 좀 협의를 했어야지 그냥 뭐 아무 답도 없이 죽창 얘기를 계속하고 뭐 또 뭐 추경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제가 답답하다는 게 황교안 대표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직은 보면 좀 신인 티를 못 벗었다고 보는 게 지금 문재인과 문재인의 그들이 바라는 것이 그야말로 빠른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면 계속 이 판을 질질 끌어서 내는 총선까지 가는 겁니까?
어떤 건가요? 황태순 TV에서 계속 후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고 그럴 의욕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건 좀 아쉽단 말이야. 빠른 해결 이런 거라도 좀 담았으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가 국가를 운영해 봤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그런 시점도 얘기를 하고 이런 거 있죠. 이게 손에 이렇게 계속 안 하고 그냥 말만 구성하려고 그러면 손에 딱 쥐어주면서 요거 갖고만 얘기합시다. 오히려 여기서 출발해라. 역제안을 했었어야 된다 아쉽네.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감사합니다.